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의 9조 원대 투자를 약속한 이후 정부가 3개월 만에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부지 장기 임대부터 보세구역 지정, 정주 여건 개선, 교통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 선물 세트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도 새만금은 여러 대기업에서 투자했다고 했다가 발을 뺀 적이 있습니다. 현대차 투자가 현실화되려면 정부 지원 계획을 뒷받침할 법령 개정과 후속 행정 절차에도 속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의 9조 원대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5조 8천억 원, 태양광 발전 1조 3천억 원, 수전의 플랜트 1조 원, AI 로봇 4천억 원, AI 수소시티 조성 4천억 원 등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7만 명 이상으로 예측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정부는 3월부터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3개월 만에 종합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종합지원은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지게 됩니다. 현대차에 장기 임대용지를 제공하고 투자 보조금과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로봇 제조 및 부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수전의 시설과 태양광 발전 사업은 환경 영향 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는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인프라에서는 도로와 인입철도 건설에 나서고 수소열차 도입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여기에 협력업체 추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지정과 특성화대학 운영이 이뤄지고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부지 제공, 세제 지원, 규제 개선, R&D 및 실증, 정주 여건 개선,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각종 정책 지원을 담아서 종합지원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관건은 예측 가능성과 속도입니다. 현대차 투자를 정상적으로 이끌어낼 정부 종합지원책이 가시화되려면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새만금은 대기업 투자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대 정부마다 삼성과 SK 등이 투자하겠다고 나섰다가 발을 빼는 등 새만금은 35년간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을 겪어왔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및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서 현대차 투자 계획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새만금. 대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겪어온 새만금이 첨단 산업 전진 기지로 탈바꿈될 기회를 살릴지 주목됩니다. 고군산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와 연결된 해상 트레킹 코스가 이르면 오는 6월 전면 개방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인도교는 지난 2017년 11월 착공 이후 지난 2월 전 구간 연결을 완료했으며 현재 트레킹 코스는 일부 구간 정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해상 트레킹 코스로 말도부터 명도, 방축도까지 이어지며 섬과 바다, 습곡 단층 등 다양한 자연 경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구간 개통 이후 여객 수송 실적이 연평균 35%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트레킹 코스가 개방되면 하루 1,000명가량이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사업 실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최근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존속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실시협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협약 해지 통보 전까지 실시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본 조달에도 실패했다며 시의 협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법률안에 입법저지 범시민 서명 운동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11만 5천 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동은 해당 법률안이 기존 군산시의 해양관할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해상경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군산시와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확보된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법률안의 즉각 폐기와 국가 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를 강력히 요청할 방침입니다. 나운동과 삼북동을 잇는 터널이 오는 12월 개통됩니다. 시에 따르면 삼북중학교와 부곡사거리를 연결하는 1km 도로 공사가 현재 85%가량 마무리됐습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돌아가야 했던 두 지역을 바로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도로 개설에는 모두 28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군산은 매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와 주택 곳곳이 물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군산시가 1,546억 원 규모의 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군산 미룡동 일대, 여름철 집중호우마다 도로와 주택 침수가 반복됐던 곳입니다. 지난해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까지 쏟아지며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시가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기존 배수 시설만으로는 폭우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이제 저지대 주거지와 노후 관로 밀집 지역은 매년 침수 위험이 반복되고 있어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서는 도시 방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 군산시는 행안부의 미룡지구와 어청도지구, 미원지구, 조촌일지구 등 4개 지역 1,546억 원 규모의 자연재해 예방 신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룡지구에 466억 원을 들여 분당 1,800세제곱미터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 펌프장을 새로 설치합니다. 또 빗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2,854m의 우수관로를 정비합니다. 어청도지구에는 374억 원을 투입해 2,210m의 급경사지 사면을 정비하고 노후 배수로 185m와 우수관로 325m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미원지구에는 345억 원을 들여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1만 3천 세제곱미터 규모의 우수저류조를 설치하고 500m의 우수관로를 정비합니다. 조촌 1지구에는 361억 원을 들여 분당 2,540세제곱미터의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 펌프장을 증설하고 1만 2천 세제곱미터 규모의 우수 저류 시설을 설치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9월 행정안전부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202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3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난 2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안부와 사전 검토를 마쳤으며 자연재해 유형 개선지구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군산. 5년간 1,500억여 원이 소요되는 재해 예방 사업이 정부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발전위원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민관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건설업 활성화, 부식건설사업체 경쟁력 강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과 김해공항을 잇는 직통공항버스가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버스 8개 노선을 포함한 총 23개 시외버스 노선을 새로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과 익산, 전주를 거쳐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직통공항버스 노선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해당 노선은 하루 2차례 운행됩니다. 그동안 군산 시민들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려면 인근 도시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군산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오래된 농기계를 정비 폐기하고 일부는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매각합니다. 시는 정비 대상 장비 가운데 내구 연한은 지났지만 정상 작동이 가능하고 상태가 양호한 농기계를 정비해 농가에 수의 공개 매각 방식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매각 공고와 입찰은 6월부터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의 옛 극장가 중심이었던 개복동 거리가 감성 야외 갤러리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시민예술촌 외벽을 활용해 야외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이곳에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이며 지역의 새로운 문화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낡고 쇠퇴한 원도심의 풍경과 감각적인 현대예술을 결합했습니다. 군산 계복동 시민예술촌.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 외벽에 형형색색의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계복동 일대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재생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계복동은 과거 극장과 상가가 밀집했던 군산 대표 번화가였지만 도심 확장과 인구 유출 이후 점차 활력을 잃었습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원도심과 공동화 문제를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극복해 침체된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밝아졌다라는 말이 전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와서 어두웠을 수도 있는데 예술 작품이 주는 힘 하나만으로 그래도 거리가 좀 밝아졌다. 전시 공간을 통해서 좀 밝은 이미지가 조금 이 지역 주민들과 여기 상권 이 사장님들한테 좀 전달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은 원도심인 계복동 거리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면서 이렇게 작품들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환하게 작품들이 있으니까 또 지나가면서 심심하지도 않고 예전에 극장이나 이런 문화 생활을 했던 때처럼 그때 생각이 조금 나기도 하고 그래요. 예전에처럼 군산 분들이 학생분들 또는 또 예전에 이곳에서 많이 즐겼던 그런 어른 세대들 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이 거리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재단은 2달마다 작품을 교체하는 팝업 형식으로 올해 4차례 전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품격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영역 전반의 디자인 기준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됩니다. 시는 도시기반 시설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도출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높이고 도시 경관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월명공원에 무장의 나눔길이 조성돼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군산시는 7억 원을 투입해 월명공원 무장의 나눔길 900m 구간에 LED 조명 423개를 설치했습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협의해 CCTV 3곳도 추가 설치했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야간 보행 환경이 개선돼 공원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청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나운이동 행정복지센터와 금옥칼라 스튜디오가 가정의 달을 맞아 아름다운 한 장의 추억 나눔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장수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스튜디오가 촬영비와 액자 제작비 전액을 후원합니다. 군산시 계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1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시력 불편 해소를 위해 또렷한 세상, 행복한 일상 어르신 돋보기 안경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 어르신 100명에게 돋보기 안경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